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의 실종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 규명이 중요할 텐데요. 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우선 무너진 201동 23층부터 39층에서 콘크리트 시료 67개를 채취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동바리 조기 철거를 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던 하청업체 측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현산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건설 현장의 부질적,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들이 수습됐지만 장례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유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진정한 사과와 구체적인 보상안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선례가 있어야 다음에 무수히 많은 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죽더라도 회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저 위험한 현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붕괴 사고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 6명의 실종자는 모두 구조됐지만 책임자 처벌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지난달 11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때부터 현장에서 머물며 실종자 구조 작업을 이끌었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6명 실종자가 이제 모두 다 구조됐는데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더디게 이루어진 걸까요? 처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100일 이상 걸릴 정도로 고난도의 붕괴 현장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정예화된 구조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구조대원들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100일 정도면 3분의 1이면 오히려 구조가 좀 빨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빨라졌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앙수습본부가 구성이 됐고 또 우리 광주 지역재난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예화된 구조대원을 투입했고 저 스스로도 제 가족과 같은 우리 시민들이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계시는데 제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선에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게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실종자 구조 작업은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이나 피해 시민들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일까요? 예, 이제 구조 작업은 끝났지만 후속 조치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는 아파트 사업의 승인권자이고 관리 감독권자인 서구청이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우선 고인들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장례 지원을 철저히 할 것이고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산업개발 측에 확실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도 1월 11일부터 대피를 해서 아직 입주도 못하고 오랜 기간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8개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월 달에 입주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전세를 사시고 또 빚을 내신 분들, 이분들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 8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201동은 제 생각에는 철거 후에 재시공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7개 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철거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입주 애정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안전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하자라도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네, 시장님 그 SNS 보니까 어제 보니까 구조 작업 종료, 피해 복구 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근절이라고 하셨던데 광주시가 부실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돈밖에 모르는 기업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나자마자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문가들로 부실공사 척결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나 정부가 해야 될 제도 개선 사항은 건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조치들은 확실하게 해서 잘못된 부실공사 관행을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주시에 공공감리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확실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해서 금년이 이 안전 온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의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영업 피해를 본 인근 상가와 대피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며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보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사고 발생 뒤 사망자 수습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 가운데 임시 사무실 임차비와 숙박비, 현장 지원에 투입된 활동 경비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1,8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는 동구 소재 백화점에서 3명, 광산구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 6명 등이 확진되는 등 1,3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버섯농장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나주에서 183명이 확진되고 목포와 무안, 영암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499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각 지역마다 넓은 운동장이 있으니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보다 전향적인 투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고 119 구급대 이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112명을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자나 관련 자격 취득 예정자로 오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19 구급대원 108명, 구급상황관리센터 4명으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양 의원의 지역 사무실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비로 8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구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 원에서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해마다 2,400억 원, 10년간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수당은 현재 전남과 전북 등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의 농업인은 35,663명에 달합니다. 전남의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에 선박운항 및 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수해양과학고와 신안해양과학고 등은 해경의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무경 의원은 지역 우수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해당 학교의 학과 신설과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